지금 네. 가장 착잡한 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 삼성동 사저 쪽이 아닌가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아직도 청와대 관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사저에 준비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로 가보겠습니다. 김기정 기자, 밤새 공사가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는 새벽에도 가끔 불이 켜지는 등 밤새 내부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4년간 집을 비웠기 때문에 집 곳곳에 손볼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벽지 도배를 위한 작업자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내부 공사 물품을 실은 차량도 계속 사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이를 손보기 위한 작업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저 복귀의 또 다른 걸림돌은 바로 경호 문제인데요. 대통령 파면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없었던 터라 이제야 부랴부랴 준비에 나선 겁니다. 일단 경호동이 없는 만큼 경호실 일부 요원이 사저 내부에 상주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상주 경호원을 위한 내부 집기를 계속 들이고 있고요. 사저 내부 곳곳에 CCTV를 다는 장면도 카메라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주변 건물을 빌려 경호동을 따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 오늘 밤까지는 1차 경호 조치를 마무리 짓겠다는 게 청와대 측의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네, 당초 오늘 또는 내일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석호 기자 어떻습니까? 언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우선 내일 정도에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더 청와대에서 머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3명이 숨졌는데요. 그렇죠. 대국민 담화를 빨리 발표해서 이런 뭐 삼성동을 가건 어딜 가건 간에 그 통합의 어떤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정도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내일 대국민 담화를 과연 발표할지 여부도 더욱 관심사입니다. 예. 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탄핵 결정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왜 아직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최석호 기자 얘기도 지금 일단 밝히고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가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진작에 하셨으면 좋았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그 심리적 충격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닐까. 사실 또 한 개인으로 보면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충격 아닐까 하는 네.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일쯤 사저로 들어가신다면 그 날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향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통합의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담화가 발표되기를 저는 희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 담화가 나오지 않고 또 그 전에 그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제 태극기 시위대가 촛불 시위대의 2배가 넘었다. 또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진다 그랬던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신 걸로 봐서는 이 파면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부분은 역시 또 참모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으면서 그런 준비를 전혀 안 해갖고 네. 결국은 지금 그 소위 탄핵이 됐는데도 지금 이러한 그 상당히 어정쩡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가와 함께 지금 질문하신 담화와 관련해서는 본인도 괴롭겠지만 이제 자연인이지만은 사실 그 대한민국을 늘 앞에 두고 대한민국과 결혼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끝 마무리를 잘 하실 거라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제 그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그 탄핵 직전까지도 한 5대5 정도로 갈렸다고 합니다. 기각될 확률이 있다라고 참모진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아직도 그 탄핵 직전까지도 그 삼성동 사저를 준비 못한 이유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안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5대5의 비율이라면 어느 정도 반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충분했어야죠.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저는 답답한 게 그 탄핵 선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청와대 그 참모진들은 뭐 대부분이 보면 기각될 것이다. 뭐 그리고 특히
박 대통령이 임명한 이제 재판관들이 뭐 몇 명이 기각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어떤 이야기를 예,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중 여론이나 또 우리 일반 헌법 전문가들과는 너무나 좀 동떨어진 생각 아니냐. 이제 아마 내부에서는 이제 그게 뭐 집단 사고죠. 사실은 이제 내부에서는 누군가도 한 사람도 이것이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 내부의 또 논의 자체는 그걸로 되면서 그냥 그 자체가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또 대통령이 또 참모들하고 이렇게 많은 소통을 하는 지금 상황도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그런 확신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탄핵 전 과정이 보면 한 4개월 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의 준비들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전에 사제를 좀 다른 데로 옮기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박지원 그 국민의당 그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사제를 다른 데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는 이제 부인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지금 있는 사저를 전혀 관리를 안 했거든요. 사실은 뭐 보일러도 이미 4년 전에 고치고 한 번도 고치지 않았고 또 수돗물 자체도 나오지 않는 상황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 자체를 보면 사실 거기에 들어갈 마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최순실가 구속되면서 양쪽 다 이제 플랜 자체가 지금 무너지면서 그렇죠. 결국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삼성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떻습니까? 만약에 침묵도 메시지다 또는 지금 어떤 메시지를 내도 여전히 촛불과 태극기가 격앙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도 더 다른 오해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두고 사저로 가서 일정 기간 후에 메시지를 내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그 임명진 그 자유한국당 그 비대위원장의 언급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초상집에 가서 얘기 쉽게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국 청와대가 사실 초상집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위에 있는 스텝 같은 경우에도 피눈물이 난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인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으로서의 청와대의 어떤 그 침묵을 이해할 여지는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반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두 쪽으로 지금 거의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 그것이 뭐 8대2 정도도 아닌 5대5 정도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비서실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플랜 A와 플랜 B로 해서 네. 준비를 했었어야죠. 한마디로 네. 청와대 비서실의 아마추어리즘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점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들어올 때 박수 받았고 나왔다고 하면 설령 완전히 박수 받고 나가진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마지막 퇴장이 아름답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적절한 시점에 어떤 적절한 국민들 메시지, 통합의 메시지, 승복의 필요하다. 메시지를 사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답이 없다라고 해서 박 대통령이 아무 말을 지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이 청와대 비서실 자체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나름대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헌재 탄핵 심판 인용이 이루어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조원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에 전기가 없고 물이 새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삼성동 사저. 그러면 그동안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없었죠. 그 보일러 업체와 저희가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아, 보일러 업체와 통화를 하셨어요? 그 옆에 했는데 3, 4년 동안 한 번도 고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저를 나가서 청와대에 간 이후에 한 번도 없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뭐 갖가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창문도 닫고 뭐 탁자, 의자, 뭐 사부 내저에 사저 내부에 들여놓고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좀 더 먼저 좀 그 탄핵 선고가 나올 때까지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런 걸 보면 기각을 좀 확신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경호는 계속 되는 거죠, 경호는? 예, 경호는 계속됩니다. 되는데. 연금은 못 받지만 경호는 계속됩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어차피 조금씩 이제 짐이 들어가고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탄핵이 이렇게 실행된 게 처음이기 때문에 법 조문 자체도 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배려 정도는 그 다 양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원진 의원의 저 연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물과 전기가 끊어져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라는 저 목소리 속에는 어떤 분노,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적어도 친박의 중요한 구성원이었고요. 청와대 참모진들도 피눈물이 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고 국민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다라는 반성이라든지 자기 성찰이라든지 책임에 대해서 단 한마디가 안 나오는지 저 부분은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60일 후에 대선을 치르는데 글쎄 이러한 얘기가 너무 정치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당하심으로써 보수 전체가 매도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대선을 치른다 그러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완전히 보수는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지금 거꾸로 매달려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적어도 많은 보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의 지지를 받았으나 본인의 어떤 헌법농단에 의해서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한 어떤 말씀이 있으셔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축인 보수가 다시 추스르고 보수로서의 건전한 어떤 이념적 정체성을 그 진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 물 안 들어온 게 지금 지금 다른 사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준비를 안 하고 있다라는 네. 것도 문제인 것이고 이런 점에서는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예, 어쨌든 인간적으로 뭐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고 한데 어쨌든 뭐 청와대 물건 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 뭐, 못 가져가죠. 자기들 쓰던 예, 물건만. 쓰던 물건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에게 받았던 도자기라든가 푸틴 대통령에게 받았던 뭐 박정희 전 대통령 휘호 이런 거 하나도 못 가져가고요.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그 저기 뭐 윤전추가 썼니 누가 썼니 논란이 됐었던 침대나 이런 네, 고가의 운동기구도 침대요. 네.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가져왔던 뭐 가구라든가 구두 뭐 이 정도만 가져갈 수 있고요. 애완견도 있었지 않나요? 네, 애완견 있었죠. 그 희망이와 새롬이 예. 있었는데 뭐 그 개가 이제 그 나가지고 한 9명이 됐다고 합니다. 아, 걔가 네. 아홉 네. 마리. 아홉 마리. 아홉 마리. 예, 9마리, 9마리. 혼동하시는군요. 예. 예, 9마리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는 가지고 들어가진 못할 것 같아요. 일반인에게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그 누가 분양을 받을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는 원래 정상적인 대통령 이제 퇴임하실 때는 한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대통령이 지정을 합니다.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들과 그다음에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지정을 하고 사생활 관련된 그 같은 경우는 기록물실로 보내면 이게 한 30년 동안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장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거 없으면 이거 자체를 열람도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어떤 업무와 관련된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문서들 자체가 이제 국가 기록물로 원으로 이제 이양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록물 제대로 지정을 안 했을 것이고 예. 또 하나는 문제는 이제 그 압수수색이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들 어떤 문서들 자체가 행여나 바로 대통령 기록물실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또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을 잃은 다음에 지금 청와대에 지금 사흘간 머물고 있기 때문에 행여나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 즉 자신의 이 사건 관련된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사저로 반출할 경우에 이걸 또 어떻게 하느냐 네.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전례가 없었고 모호한 상황이 지속되고 그렇죠.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예. 만약 검찰이 그러면 대통령 또 지금 사저에 대해서 그럼 압수수색할 것이냐 또 이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지금 머무름으로 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빨리 해결돼야 문제인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뭐 기록물 관리 협회 같은 경우도 성명을 내긴 했습니다만 빨리 어떤 보전 신청을 해서 뭐 증거물을 이동시킬 수 없도록 그런 조치가 사실은 좀 매몰차긴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사실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대통령이 가지고 나가는 물건을 과연 그럼 누가 지금 체크를 할 것이냐 또 이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청와대 비서실이 이 법에 따라 해결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난번 그 검찰과 특검에서 봤듯이 법원에 소송을 통한다 한다 하더라도 그걸 거부하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청와대에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청와대 비서실이 증거를 임의로 인멸한다? 저는 그와 같은
같은 일을 한다고 감히 생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을 정치적 취지에서 성명을 내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현 시점 같은 경우에는 한광욱 비서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대통령 기록에 대해서 사생활에 관한 것, 업무에 관한 것을 지금 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바에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당연 퇴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데 네.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당연 퇴직 조항이 없다라고 해서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지금부터 그 업무 비서실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압수수색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특검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압수수색 검찰이요? 검찰에서 해야 되는데 검찰이 아무리 뭐 용을 써도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 기록이 그 보존이 돼서 이제 기록물로 가기 전에 임의적으로 요청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메인 서버에 있는 같은 기록이 모두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검찰에서 적절한 어떤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거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같은 경우는 아닌데 전직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그 대통령 기록물이라든지 자료에 관련한 법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늘 그 정권의 교체기에 논란이 되기도 그렇죠. 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그 자료를 봉화마을로 가져갔느냐 안 가져갔느냐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체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정비가 필요한 것 같고 이거는 어떤 개인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그 소위 타산지석으로 삼든 반면교사로 삼든 잘 간직해 갖고 나중에 정말 좋은 그 순기능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받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기록물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네요. 이것이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 내부의 어떤 논의 자체는 그걸로 되면서 그냥 그 자체가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또 대통령이 또 참모들하고 이렇게 많은 소통을 하는 지금 상황도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그런 확신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탄핵 전 과정이 보면 한 4개월 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의 준비들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전에 사절을 좀 다른 데로 옮기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박지원 그 국민의당 그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사절을 다른 데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는 이제 부인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지금 있는 사절을 전혀 관리를 안 했거든요. 사실은 뭐 보일러도 이미 4년 전에 고치고 한 번도 고치지 않았고 또 수돗물 자체도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 자체를 보면 사실 거기에 들어갈 마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최순실가 구속되면서 양쪽 다 이제 플랜 자체가 지금 무너지면서 그렇죠. 결국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삼성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떻습니까? 만약에 침묵도 메시지다 또는 지금 어떤 메시지를 내도 여전히 촛불과 태극기가 격앙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도 더 다른 오해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두고 사저로 가서 일정 기간 후에 메시지를 내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네, 지금 질문하신 담화와 관련해서는 본인도 괴롭겠지만 이제 자연인이지만은 사실 그 대한민국을 늘 앞에 두고 대한민국과 결혼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끝 마무리를 잘 하실 거라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제 그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그 탄핵 직전까지도 한 5대5 정도로 갈렸다고 합니다. 기각될 확률이 있다라고 참모진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아직도 그 탄핵 직전까지도 그 삼성동 사저를 준비 못한 이유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안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5대5의 비율이라면 어느 정도 반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충분했어야죠.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저는 답답한 게 뭐 그 탄핵 선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청와대 그 참모진들은 뭐 대부분이 보면 기각될 것이다. 뭐 그리고 특히 박 대통령이 임명한 이제 재판관들이 뭐 몇 명이 기각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그렇죠. 이야기를 예.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중의 여론이나 또 우리 일반 헌법 전문가들과는 너무나 좀 동떨어진 생각 아니냐. 근데 아마 내부에서는 이제 그게 뭐 집단 사고죠. 사실은 이제 내부에서는 누군가도 한 사람도 검토 중인데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 오늘 밤까지는 1차 경호 조치를 마무리 짓겠다는 게 청와대 측의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네, 당초 오늘 또는 내일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석호 기자 어떻습니까? 언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우선 내일 정도에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더 청와대에서 머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3명이 숨졌는데요. 그렇죠. 대국민 담화를 빨리 발표해서 이런 뭐 삼성동을 가건 어딜 가건 간에 그 통합의 어떤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정도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내일 대국민 담화를 과연 발표할지 여부도 더욱 관심사입니다. 예. 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탄핵 결정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왜 아직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최석호 기자 얘기도 지금 일단 밝히고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들 하고 있거든요. 가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진작에 하셨으면 좋았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그 심리적 충격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닐까. 사실 또 한 개인으로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 아닐까 하는 네.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일쯤 사저로 들어가신다면 그 날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향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통합의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담화가 발표되기를 저는 희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 담화가 나오지 않고 또 그 전에 그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제 태극기 시위대가 촛불 시위대의 2배가 넘었다. 또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진다 그랬던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신 걸로 봐서는 이 파면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부분은 역시 또 참모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으면서 그런 준비를 전혀 안 해갖고 네. 결국은 지금 그 소위 탄핵이 됐는데도 지금 이러한 그 상당히 어정쩡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가와 함께 지금 네. 가장 착잡한 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 삼성동 사저 쪽이 아닌가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아직도 청와대 관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사저에 준비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로 가보겠습니다. 김기정 기자, 밤새 공사가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는 새벽에도 가끔 불이 켜지는 등 밤새 내부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4년간 집을 비웠기 때문에 집 곳곳에 손볼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벽지 도배를 위한 작업자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내부 공사 물품을 실은 차량도 계속 사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이를 손보기 위한 작업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저 복귀의 또 다른 걸림돌은 바로 경호 문제인데요. 대통령 파면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없었던 터라 이제야 부랴부랴 준비에 나선 겁니다. 일단 경호동이 없는 만큼 경호실 일부 요원이 사저 내부에 상주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상주 경호원을 위한 내부 집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사저 내부 곳곳에 CCTV를 다는 장면도 카메라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주변 건물을 빌려 경호동을 따로 마련하는 방안도